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중공이 지금 열어가고 있는 네. 이 자신들의 그 방향 7월 1일 날 그 시진핑이 앞으로 우리한테 까불다가는 만리장성에서 대가리가 깨진다. 네. 뭐 이런 발언을 했죠. 내가 그 말을 설마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말을 했더만요. 히틀러 스탈린도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천박하기가 네. 짝이었고 원래 중국의 그 이 사람들이 그 중국말이 가진 시적인 그 함축성을 표현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예. 예, 과거의 중국 역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완전히 그냥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아주 쌍스러운 표현을 이렇게 쓴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자, 이 최근에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네. 그러니까 1921년에 이제 공산당이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맞이해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총알이 없다 보니 사실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고요. 예. 예. 지금 거의 뭐 옛날에 미소 대결처럼 이제 새로운 냉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과연 세계를 그렇게 그 패권을 차지할 만큼의 국력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해가 자신감에 넘쳐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중국 내부의 위기가 심화되어 가지고 허장성세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특유의 저열한 민족성을 자극시켜서 공산당의 이 집권 또 자신의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저러는 거냐, 그런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예, 근데 완전히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자기들이 이제 강하다고 느낀다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좀 더 겸손해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미국처럼 우방을 내려 나간다든가, 예. 그다음에 중국이랑 사회가 갖고 있는 잠재력, 예. 어떤 국가 구조 이런 걸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자면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진보적이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정말 G1 미국을 누르고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면은 일단 경제력 군사력으로 압도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영원히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미국보다도 더 매력적인 문화적 상징성을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보다 더 재밌고 미국 연예계보다 더 매력적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 노래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중국으로 유학 갈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문화적인 요소는 아마 영원히 중국이 아마 이기지 못할 그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패권 야욕을 드러내니까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되고 이제 군사적인 연합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훈련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군사 훈련이 전개되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소리나고 각을 세울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하나 좀 재미난 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텔리스만 세이브라고, 이게 호주 북쪽에서 하는 미국 호주 중심으로 한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림팩이라고 하시죠. 최대 규모 태평양에서 연합 훈련하는 거. 그거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데, 이게 이제 2년마다 이제 개최되는데 2019년에 한국이 옵저버로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참가한다고 그러거든요. 6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훈련이 되는데 꽤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미국, 호주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이번에 참석하게 됐고,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은 이번에 옵저버를 내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저버를 내면은 2년 뒤, 4년 뒤에는 이제 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의아했던 것 같은데, 아마 국방부 대변인실에다가 뭐 기자들이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냐라고 했더니 그 특유의 변명이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병력 한 200명하고 4,400톤급 이제 구축함 한 척을 보내는데 일단은 그 뭐 영어로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수의 나라들이 같이 지금 연합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거치면은 일단 어떤 군사적 역량은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예. 특히 해군 공군이 같이 참가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럼 한국의 요 병력 200명은 네. 구축함에 4,400톤이면 구축함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네. 구축함의 그 승조원하고는 별도의 병력 200이 따로 간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따로 일단 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해상 훈련이기 때문에 아마 이 200명은 이제 상륙 훈련 같은 걸 포함해서 아마 저는 별도의 병력을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 저기 공수 특전단 같이 뭐 그런 거나 예, 한국의 특수부대 뭐 네, 네. 이런 쪽이 가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또 결국에 요거는 조금 이제 태평양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 영국, 네덜란드 해군이 이제 아덴만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덴만은 제가 했던 그 예멘, 예. 그 중동의 예멘이라는 나라 그 남쪽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아덴만이라고. 예, 그러면 예. 지금 아덴이라고 하면 네. 이 저기 지금 저 이번에 그 코로나 걸려가 예, 청해부대. 청해부대.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뭐 아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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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우리 배가 대적들한테 납치했을 때 청해부대가 예, 석선장인가 예. 쪽으로 뭐 놀라운 어떤 그 구출 작전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훈련을 하다가 이 함대가 지금 남진해를 거쳐가지고 태평양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이건 아마 그 한국 기자들도 가서 아마 사령관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게 지금 동영상에 뜨고 있는데요. 아, 이게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온다는 네. 영국의 그 항공모함이 그겁니다. 네, 예, 아덴만 아덴만 훈련하러 예. 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훈련,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훈련인 게 이 배가 무려 7개, 그러니까 이 항모 전단이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옆에나 구축함, 무슨 코르벳함이 쭉 붙어가지고 거의 이제 뭐 함대가 다 움직이는 있겠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7개월 동안에 약 48,000km를 항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뭐 반년 이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8월 말에 와가지고 원래는 9월 초로 예정했었는데 조금 빨리 입항하는데요. 한영 뭐 해군 연합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국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영국이 한때 항모를 거의 없앴다가 네. 그래서 저기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을 할 때 네. 항모가 제대로 없어가 예. 굉장히 그 수송에 애를 겪고 민간 그 함정까지 동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 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8,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군사 쪽에 이제 경비를 댈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새로 영국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렇게 진수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만은 그 지금 그 항공모함인 것 같네요. 예, 퀸 엘리자베스 예. 일단 영국에서는 제일 큰 건데 예. 지금 이제 한간에는 이제 20세기 초에 영국이 왜 일본하고 손잡고 예. 영일 동맹 맺어가지고 이제 동북아 이제 패권을 갖다가 조정한 그런 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부활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뭐 미일 동맹은 굳건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일본하고 협력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구도를 그려갔는데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의 그 재판이죠. 그때 동북아 국제 정치 상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왔다가 이 영국 항모가 일본하고도 또 훈련을 합니다. 일본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려 7개월 정도, 예, 48,000 항이니까 완전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북한, 뭐 군사나 외교 당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뭐 구체적인 논평은 없는 것 같고요. 영국의 항모는 보니까 영국이 옛날에는 경항모를 썼는데 인빈서블이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는 이 항모는 보니까 경항모가 아니고 이건 정식 큰 항공모함 겁니다. 크기를 뭐 가지고 미국의 뭐 제랄드 포드나 그런 것보다 급은 조금 아닌데 작지만은 맞습니다. 어쨌든 경항모는 아니네요. 예. 근데 저게 이제 그 해리어라고 옛날에 포클랜드 예, 전쟁 때 수직이 수상 쏘는 착륙이, 거.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20세기를 이제 대표하는 전투기 기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하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수직 상승을 하려면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무기를 장착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무거우면 바로 올라가기가 그렇죠. 힘드니까 무기를 갖다가 무장을 그렇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F-35 거기 이제 B가 예. 내가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F-35A는 이제 그 그냥 정상적인 B는 함재기로 쓰는 함재기로 거죠. 쓰니까. 예. 그러니까 B가 세리어기처럼 뜨니까 B가 이게 무장이 한 40%좀 떨어진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카타풀트라 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직 상승이나 이렇게 활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탕 쏴주는 기폭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대요. 잡았다가 그냥 이게 바로 놔주는. 이게 저기 뭐라 그러나 새총처럼 나가는 거죠. 쏘더만. 근데 이제 중국 항공모함 2개 있는데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카타풀트 장치가 없는 건 아예 항공모함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이제 함정이 적재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중국은 항공모함이 그래서 그런가 무슨 스키대 비슷하게 끝부분에 이렇게 감아갖고 연장시키. 그 이제 구형이죠. 그러니까 예. 좀 더 이렇게 그 길이를 공력적으로 끊으려고. 이렇게 예. 밑으로 들어갔다 예. 올라오면 예. 날뜰 수 있으니까 되는데 그거는 이제 20세기 후반까지는 그런 종류를 썼었는데 이제 카타풀트를 방식을 채택한 게 이제 최신 항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항모만 보자면 이제 뭐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의 이 항모에도 함재기가 F-35 예, F-35 들어갔습니다. 예.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영국도 사실은 뭐 군사 대국인데 체면 다 접고 미제 전투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상당히 이제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보다는 더 무시무시한 건데 지금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이 지금 되게 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거든요. 아마 역사 이래 괌에 이렇게 많은 함정하고 공군기들이 이게 집결한 게 처음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뉴스에는 한 최신형 전투기 40대가 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F-35의 B가 아니고 A, F-35가 35대, 그 다음에 랩터라고 하는 F-22 최강 전투기, 요게 25대, 합해서 지금 60대 가량이 집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과거 2차 대전 때와 달라서 지금 현재 초음속 전투기 60대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하여튼 중국에 대한 시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중국이 대만을 자꾸 건드리니까 네. 미국이 그러면 대만에 네. 날아갈 수 있는 네. 글이 그렇죠. 단축시키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제 괌에다가 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걔들이 이제 오다가 네. 뭐 오키나와쯤에서 뭐 상공에서 공중 거비를 받고 대만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효율적이죠. 예. 일단은 그 거리상으로 봐서는 뭐 일본이 제일 가까운데 일단은 이제 일본은 남의 나라 영토고 괌은 자기들 영토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괌으로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수면 밑으로 있으니까 잘 알리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 잠수함 전단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뭐 중국 그 잠수함들의 이동 경로를 다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뭐 엄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 파악했는지 파악하지 않고도 이제 그렇게 허풍을 떨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동북아에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 잠수함의 이동을 다 출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본이 해군이 이제 일본 잠수함들이 미국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소련 잠수함들의 이동 경로를 갖다 다 추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마 일본 해군은 그 정도 역량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뢰 발사하고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수십 년간 잠수함 작전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중국 잠수함을 갖다 철저히 감시하는 문제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지스함이 벤폴드라도 이지스함이 있는데 이지스함 같은 뭐 이게 2차 대전 때 함정 한 20대하고 한꺼번에 붙을 수 있는 전력이 되죠. 이게 이제 중국 시사핵에서 계속 작전 중인데 소위 말해서 그 자기들이 그 자기들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그쪽에 미국 함정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외교부 이제 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미국 함정을 쫓아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7월 13일인가 14일 현재 계속해서 그 수역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하나의 미국이 아마 시비를 거는 건데 그 한 달 전인가 수장님 그 사진 기억나시죠? 이 중국 함선들이 전단이 아마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미국 구축함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함장이 다리 쭉 뻗고 꽈가지고 누웠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이제 공해 사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전단에 이제 가운데에 낑겨 들어가는 관계는 없는데 물론 이제 사격 같은 건 그런 이제 뭐 우려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 미국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쏴보려면 쏴봐라. 우리는 이제 너그 전단 항모 전단 또는 잠수함들의 어떤 그 이동 경로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마 이런 식의 갈등은 점점 아마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지스함이 중국 이제 해적 근처에서 있다라는 건 중국이 이제 모종의 대만 사태가 나거나 하면
이제 근거리로 접근하는 그 미군 항모나 이런 네. 쪽에다가 네. 이 어떤 형태로든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쏠 수가 있는데 네. 이지스하면은 이제 그 SM3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SM3를 가지고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쏴서 네, 네.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나 네. 이런 쪽으로 날아가는 예. 중국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요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국이 이제 이 의식을 하도록 미국이 자꾸 그래서 지금 만들고 수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군사 문제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상식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지스함은 적 함정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 함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대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7월 12일입니다. 미국이 찰스 리차드라고 미국 전략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딱 이 시기에 일본의 그 이지삼 아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 아마 전투 서열로는 아마 두 번째쯤 될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지삼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서해 쪽에 출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마 그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만 사태가 굉장히 이제 위기 국면에 치닫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이 수익이 지금 몰려들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에 출정해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고 계속 정착 활동을 하고 갔다. 이거는 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중국은 서해를 예. 자기들 내해처럼 그렇죠. 여기면서 예, 예. 그 마치 뭐 한국의 네, 이 뭡니까 항공 식별 구역을 또 한국의 또 NLL이 아니라 그 한국의 뭐라고 합니까 이 경제 수역 네, 네, 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네, 이렇게 흩뜨리고 있는데 일본의 이지스함이 그렇게 와 있다라는 거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로 네.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쏠 때 네. 중간에서 이제 일본의 이지스함이 요격을 한다. 네, 네. 이게 이지스함이라는 게 항상 보면 상대가 쏘려고 하는 장소보다 이 앞에 네, 네, 네. 타겟보다 앞에 가 있어야 네, 이게 그렇죠. 효율이 극대화되는. 네, 네. 왜냐하면 이지스함은 굉장히 고고도로 쏘지 않습니까? 사드보다 훨씬 예, 고고도니까. 예, 그러니까 그 SM3를 쏘면 네. 굉장히 높은 데서 요격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지스함은 쏘고 난 그 직후면 앞쪽에 가 있어서 쏘면 어디서든 대충 올라가는 최고 고도까지는 따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중거리 예, 미사일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지스함이 앞에 있으면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저게 쏘고 나면 또 우리 그 쏜 거를 갖다가 요격할 건데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자극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이지스함의 서해 쪽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게 어수룩한 함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본 해군이 자랑은 아시가라라고 된 대단한 이지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는 미국은 뭐 한미 훈련 같은 거 계속 지금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8월 달도 뭐 그냥 뭐 시뮬레이션은 끝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일본 오리엔트 쉴드를 해가지고 올해 연합 훈련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려 한 달 동안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 함정 숫자라든가 통계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런 군사 훈련을 일본은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꽁무니 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누가 우방이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귀엽게 노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는 온갖 핑계 대가지고 지금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막 한반도 평화정세 이런 화두들 다 제껴놓고 순수하게 한 군대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일본 군대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은 일본을 주적으로 쓰고 싶겠죠. 국방 백세.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행동, 그런 식으로 좌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허약한 군대 가지고는 일본 군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지스함으로 뭉친 일본 해군을 한국 해군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무슨 담벼락에다가 무슨 뭐 신에게는 무슨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일본이 지금 자위대라는 정식 군대가 네. 아닌 상황에서도 일본의 해군력이 실제로 뭐 세계 미국 다음으로 2등쯤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완전히 해군만으로 중공하고 일본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본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하간 한국 군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가들이 툭하면 한미동맹 굳건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굳건한지 국민들이 보시면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을 지금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인데 철저히 저희들은 지금 그 중국의 국가 이익에 복무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식민지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굉장히 화를 내게 했던 게 아마 중공대에서 싱하이밍이던가요? 그 사람이 이제 온갖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을 뭐 사실은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거죠. 윤석열의 안보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유력 대선 후보의 어떤 정견에 대해서 일국의 대사가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있은 적이 없었고요. 이쯤 되면 이제 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은 초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제 한마디는 했는데 네. 이게 중국을 뭐라 한 건지 윤석열을 뭐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호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요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한미 동맹을 이제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과의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요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더라든가 미사일 같은 거다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을 준다라고 이제 우리 쪽 사드를 가지고 문제 네. 삼으려면 너네들 레이더도 문제다 이런. 그렇죠. 그래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의 친구들은 그게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던 겁니다. 아니 뭐 좌빨들이니까 민주당 아들이 그거 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애들하고 밥 먹고 얼리고 다니니까 절대 할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와 동시에 그 문제는 일본 가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한 일본 대사관의 공사가 무슨 뭐 문재인이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자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동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외교적 결례죠. 하지만 그러면 둘 다 초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어제 무슨 뭐 중대 결단을 해서 안 가는 것처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어가 민주당 내부에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북한이 그 동경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코로나 와중에도 동경올림픽에서 저 뭐 바이든까지 오도록 좀 해가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뭐 박지원이가 일본을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꼬리를 흔들고 이러다가 또 무슨 뭐 판결이나 이런 것도 막 그 좀 위안부 징용 보상 판결 이런 걸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북한이 뭐 올림픽 참가 안 한다. 이렇게 가고 미국에서 뭐 별 관심이 없고 바이든도 안 온다. 이래 되니까 문이 그때는 그냥 관심이 푹 식은 거. 북한도 안 오고 뭐 그러는데 비핵화 사기 쉬워할 거 아니면 일본에 왜 가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면서 이제 자꾸 지저분한 이야기나 핑계를 갖다 대니까 일본에서 욱해가지고 이제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썼겠죠. 근데 그 공사 말이 사실은 맞는 게 자위했다는 그 표현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랬냐면 아니 어차피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답이 안 나오는데 가서 뭐 할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일본 공사가 틀린 말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문제니까 자꾸 일본에 어차피 가서 얻을 게 없는데 괜히 이게 실패됐을 경우에 또 반일 감정 자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농후한 게 보수 어떤 진보에게 관계없이 모든 신문에서 지금 일본을 욕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좀 더 진양적인 자세를 보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고뭉치였는데 그런 식의 논조를 내고 있거든요. 문화일보라든가 조선일보 일부 몇 개 신문을 빼면은 다들 지금 이렇게 지금 파탄을 낸 거는 일본의 책임이었다라는 주장으로 좀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그냥 찔러본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일본은 또 상당히 제가 측면에서 듣기로는 좀 무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 무조건 이거 하나 중에 해결해달라. 세 개를 던지고. 위안부 문제. 그럼 뭐 이거 말고 안 하려면 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일본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인데 이 그 주한이 중공 대사 이 친구가 보니까 전에 몰랐는데 김어준 쇼에도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이런 식의 이제 가벼운 무슨 뭐 팝캐스트 이런 방송에 대사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가 중국에서 지가 한국의 군수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거 나라 돌아가면 외교부에서 뭐 국장
정도나 될까 말까 그냥 하는 그 정도로 한국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 정도 C급밖에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C급 가지고 중국이 계속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랜디 셔먼 그 차관 국무부 차관이 지금 중국 방문하는 거 하는데 물론 5단계나 낮은 서열의 애하고 만나게 한다. 그건 뭐 오지 말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이제 모욕을 감수하고 중국에 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역시 미국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번에 중국 대사의 해프닝이 좀 웃기는 게 이걸 중앙일보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 기고문을 갖다가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해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중앙일보가 중국 대사의 어떤 대한 프로파간다를 갖다 그들이 장을 마련해 준 게 됩니다. 가끔 한 번씩요. 네. 중앙일보의 기사도 아니고 의견도 아닌 중국을 홍보하는 글이 일면 전면에 실려요. 한면 전면에요. 그래놓고는 위에 잘 찾아보면 구석에 전면 광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 대외 홍보 광고를 중앙일보가 싣고 있다는 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이번에 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가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 한 데 보면 중국에 겁먹고 나약한 한국인 정치인들 어떻게 이 정치한 독립을 지킬 수 있겠냐 하는데 호주에 침략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 기업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이 유력 이해관계자들 이 사이에 중국이 계속 이 인맥을 형성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해 편의 등을 봐주고 이런 그 사람들을 조금 죽여 세우면서 중국의 일종의 그 복종하는 이 복종 그룹을 조성을 해오고 그래서 길들인다. 그래서 호주도 그렇게 하려고 똑같이 시도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호주에 내려니까 자기 책을 8권이나 출판한 출판사도 중국 의식에서 못 내겠다고 다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개인 출판사 한 군데서 우리가 내줄게 하고 했는데 미국을 비판하는 책을 낸다면 호주의 출판사들이 서로 앞다투었을 거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이 한국에 엄청난 길들이기에 이미 성공했고 경제적 그 협박 뭐 중국이 무역 크기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저기 EU 하는 것만큼 필적한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도 지금 저기 메모리 반도체도 다 한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만약에 이 화가 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거 싱하이밍이고 이번에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좌빨 애들한테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국이 하는 꼬라지를 저걸 보면은 저걸 만약에 일본이라고 대체를 시킨다면은 20세기 초반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침탈할 때 저런 식 아니었겠습니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 땅 내에 친일파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나중에 민비 시해 문제까지 나옵니다만 그와 유사한 행태가 나오지 않을 뭐 가능성 충분히 있다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우정국 만들면서 그 홍영식 갑신 뭐 김옥규의 갑신개혁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 친일파들이거든요. 친일파들이 하는 쿠데타인데 그와 유사한 행각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사건이 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뭐 온갖 데 인터넷에 다 틀렸더만요 보니까. 근데 결국 인터넷으로 우리 그 주요 정보기관 특히 서울대 병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누구겠습니까? 중국하고 북한이죠. 심지어 그 카이라고 한국우주항공에서 만들고 있는 JF-21 전투기 내용도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들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이게 사고라고 보십니까? 사고예요. 의도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마 카이나 주요 기관의 간첩들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군 정보 당국은 아직 뭐 경계 수위 같은 것도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로 가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다가는 이제 친중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전 세계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최근에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연합훈련, 군사훈련 이런 거 할 때마다 일본하고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만약에 한반도의 남쪽도 막 적화가 꼭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친중 종북적인 그런 국가 형태로 수십 년간 존속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손흥민이나 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결국 전술핵을 들어오는 문제겠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래 되면은 소위 일본이 이제 핵으로 무장하고 더 큰 어떤 강대국으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헌법을 개정해서 정상 국가로 나가겠다 하는 거는 대개 한국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를 반대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일본이 핵 무장하고 지금보다 더 강성 군사 대국으로 나가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일본을 키우는 건지 누가 친일을 하는 건지 이 순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마 네. 미군이 떨어져 나가면요. 네. 전격적으로 북한을 시켜가 남북 간의 연방을 제한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그냥 묶어놓으면 또 다음 선거에서 한국에 미국을 쫓아낸 한국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작용해가 네. 또 심판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한국이 다시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주의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북한을 시켜서 이 연방제를 제한하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남북한이 거의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엮으면서 딱 본드로 붙여버리면 이제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국 인구들 남한 땅으로 유입시켜가지고 국제법 예, 개정해서 투표권 주고. 그래서 예. 지금 남북 예멘이 네. 사실상 통일이 되면서 네. 무리하게 네. 계속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중국의 전략은 북한하고 연방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북한이 연방제를 쭉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일체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재밌는 발상 그게 아마 역으로 중국이 들고 나왔을 때 예.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지금 그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패권 선언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민주 진영의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또 중국이 한국을 계속 길들이고 침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